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류 좀 가져올게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해. 금방 올게요. 요양원 로비의 시계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오전 10시였던 시계가 어느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82세 할머니는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입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6개월치 선불 결제 완료. 짐은 이미 방으로 옮겨졌고요. 서명란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는 할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3층 302호로 올라갔습니다. 2인실. 할머니의 옷가지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누가 언제 정리했는지도 모르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메인 계좌 잔액 25만 7천 원. 한 달 전만 해도 5,280만 원이 있었는데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자식들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을 열었어요. 비밀 계좌. 잔액 3억 12만 7,450원.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만들어두신 계좌. 자식들이 모르는 돈.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큰아들의 SNS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신라 호텔 앞 가족사진. 1시간 전 게시물. 좋아요 127개. 할머니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사는 문제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특히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오전 9시 큰아들의 차가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딸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막내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세 자식이 동시에 온 건 명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차는 시내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을 때 큰아들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1시간을 달렸습니다. 빌딩 대신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죠. 외곽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실버타운 케어센터라는 간판. 병원이 아니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깨끗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생화장식, 잔잔한 음악. 직원들의 미소도 완벽했죠. 세 자식이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행복한 노후 생활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돌아와 말했어요. 서류가 복잡하다고, 차에 놓고 온 게 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다시 20분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이 왔습니다. 은행을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검진비 보험 처리 때문이라고. 막내 아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30분 후 막내 아들마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로비 시계가 오후 1시 27분을 가리켰을 때 접수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입소 계약서, 보호자 동의서, 비용 납부 확인증.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서명을 흉내낸 글씨가 6개월치 비용 2,700만 원. 결제 완료. 보호자 의견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 전문 케어 필요. 가족 모두 동의함. 3주 전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딸이 건강검진을 권유했었죠. 좋은 병원을 안다며.
그날 받은 진단서. 경증 치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명분이 될 줄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2개, 옷장 2개, 작은 책상 하나.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주차장과 뒷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누가 언제 가져와서 정리했는지. 침대 위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면도구, 상비약, 안경, 수첩. 할머니가 늘 쓰던 물건들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메인 계좌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11월 1일 출금 2천만 원. 큰아들 계좌 이체. 11월 3일 출금 1,500만 원. 둘째 딸 계좌 이체. 11월 7일 출금 1,500만 원. 막내 아들 계좌 이체. 11월 12일 출금 280만 원. 현금 인출. 잔액 25만 7천 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40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했어요. 수천 명의 아이를 가르쳤고 그중 수백 명은 아직도 연락을 했죠. 남편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며 살림했고 남편이 아플 때 병원비 벌려고 과외도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찾아왔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으니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경증이었어요.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 없었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둘째 딸,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막내 아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에요. 적응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둘째 딸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막내 아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생활이 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 계좌.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상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죠. 여보, 통장 하나 만들어뒀어요. 아이들 모르게.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사망보험금 들어올 거예요. 만약 애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거 쓰세요. 제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특히 돈 앞에선. 화면에 뜬 숫자 3억 12만 7,450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요. 웃다가 울었습니다. 울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큰아들 SNS를 열었습니다. 피드 맨 위에 세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사진 제주도 신라호텔 정문 앞. 큰아들 가족 4명, 둘째 딸 가족 4명, 막내 아들 가족 3명. 11명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 시간 1시간 전. 캡션 드디어 가족여행. 몇 년 만이야 히읗히읗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신라호텔,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좋아요 127개. 댓글을 스크롤했습니다. 부럽다. 가족이 최고죠. 호텔 완전 럭셔리한데요. 돈 많으시네요. 히읗히읗.
어머님은요? 마지막 댓글에 큰아들이 답글을 달았더군요. 어머니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으셔서요. 좋아요 12개.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과 공책이 들어 있었죠.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나는 버려졌다. 펜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아니, 오늘 나는 자유를 얻었다. 교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마지막 수업을 시작한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짐을 끌고 들어와 반대편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고 새 룸메이트는 묵묵히 옷을 개어 옷장에 넣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으로 안내가 나왔어요. 1층 식당으로 내려오라고.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30분 후 룸메이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식판을 들고 계셨어요. 2개였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 테이블에 식판을 놓으셨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식판을 들고 자기 침대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밥,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 손이 움직였습니다. 수저를 들었어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킬 수 없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했어요. 계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가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치웠습니다. 할머니 것도 함께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일찍 취침하셨는지 조용했어요. 새벽 2시 할머니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자식들의 SNS를 다시 확인했죠. 큰아들 제주도 호텔 수영장 사진. 아침 수영 완전 최고. 둘째 딸 호텔 조식 뷔페 사진. 역시 5성급은 다르네요. 막내 아들 제주 바다 사진. 힐링이 절로. 모두 2시간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밀 계좌 3억.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갔어요. 룸메이트가 다시 식판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놓고 자기 식사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책을 읽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앉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핸드폰이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요.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요양원 노인학대 사례 증가. 가족에 의한 유기도 포함. 스크롤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사. 치매 진단서 위조로 부모 재산 편취한 50대 3남매 구속. 할머니의 눈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룸메이트가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SNS 화면이 떴어요. 큰아들의 계정.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 창을 보여줬죠. 누군가 새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양원 보낸 거 맞죠? 그렇게까지 해서 여행 가는 게 행복한가요? 룸메이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침대로 돌아가셨어요.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다시 할머니에게 왔습니다. 손에 든 건 명함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이금순 비서. 할머니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룸메이트, 아니 이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자기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법무법인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서로 온갖 사건을 봤다고요. 상속 분쟁, 재산 다툼, 가족 소송. 은퇴하고 혼자 살았답니다. 자식이 둘 있었는데 1년 전 찾아왔다고 했어요. 재산 상속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믿었답니다. 자식들을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도.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왔답니다. 금순 할머니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할머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까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금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판을 가지러 가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요양보호사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최민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식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았던 해, 맨 앞줄에 앉았던 아이. 항상 졸리는 눈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시험은 항상 100점이었던 아이. 요양보호사 최민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20대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3일 전 할머니가 처음 왔던 날, 로비에서 새 자식이 접수처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내밀며 뭔가 설명하는 장면. 직원이 난처해하는 표정. 둘째 딸이 지갑을 꺼내는 장면. 막내 아들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는 장면. 할머니는 화면을 보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민재가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기였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답했습니다.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금순 할머니와 민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침대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밀 계좌를 보여줬어요. 3억? 민재가 입을 벌렸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작전명 효도의 역습.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젊은 여대생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청바지에 후드티,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방문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의 외손녀 한지우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지우가 마주봤습니다. 지우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민재도 일하러 나갔고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받아들었어요. 지우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 화면이 떴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의 제주도 사진들. 지우가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본 사진들이었지만 다시 봤습니다. 지우가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새 댓글이 여럿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가족이 최고죠.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마지막 댓글에 큰아들이 답글을 달았더군요. 요양원에서 잘 계세요. 우리도 안심하고 여행 왔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을 보여줬어요. 팔로워 32,847명.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알았습니다. 지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 금순 할머니와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이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리했습니다.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정보 수집, 2단계 심리전, 3단계 균열 만들기, 4단계 자각하게 하기. 목표는 단 하나. 자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이 요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가 받았어요. 큰아들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가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 할머니가 요양원 정원에서 책을 읽고 계신 모습,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각도였어요. 캡션 우리 할머니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 시작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해시태그 당당한 노후, 해시태그 실버라이프, 해시태그 할머니 사랑, 해시태그 자립. 게시 5분 만에 좋아요 50개, 10분 만에 댓글 20개. 할머니 멋지세요. 저희 할머니도 요양원 계신데 잘 지내세요. 왜 요양원 가신 거예요? 지우가 선택적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가족들이 결정했대요. 댓글이 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좋아요 500개, 2시간 후 좋아요 1200개. 할머니의 SNS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임원이었어요.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죠.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다음 역도 아닌데요. 플랫폼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머니 SNS를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SNS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외손녀 이름이 떴습니다. 지우의 SNS를 열었습니다. 어제 올라온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진. 좋아요 3247개. 댓글 189개. 큰아들은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결정했다니 무슨 의미죠? 혹시 버려진 거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 진짜. 어머니 얼굴이 외로워 보여요. 큰아들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둘째 딸은 시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셨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죠. 둘째 딸이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째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둘째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막내 아들은 은행에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 때문이었어요.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 VIP 고객 표시. 잔액은 가려져 있었지만 VIP라는 건 최소 1억 이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계좌가 있었다고? 5천만 원 빼간 계좌 말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의 단톡방이 활성화됐습니다. 큰아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둘째 딸 나도 그 생각이었어. 막내 아들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해. 큰아들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 둘째 딸 알았어. 막내 아들 간다. 요양원 302호에서는 네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보고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큰아들 회사 동료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오늘 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나? 댓글에 누군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어머니 요양원 보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좋아요 2, 3개.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표를 지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지우가 다음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할머니가 요양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 캡션 할머니 컴퓨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해시태그 평생학습 해시태그 할머니 파이팅 해시태그 새로운 도전. 업로드. 5분 만에 좋아요 200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멋지세요. 우리 할머니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가족들은 뭐해요? 지우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가족들은 바쁘신가 봐요. 히읗히읗 할머니 혼자 열심히 하세요.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큰아들 집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큰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큰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SNS를 보여줬어요. 둘째 딸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막내 아들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이체했던 내역을 보여줬어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각자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게시물 도달률 1만 5천 명. 댓글 347개. 공유 89회. 할머니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2단계 완료. 이제 3단계. 균열을 더 깊게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요양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가족행사 -11월 23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 금순 할머니가 게시판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복도에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이었습니다. 대강당은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근처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케이크 커팅.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 특별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이어갔습니다. 객석에서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어요. 큰아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제자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들이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중년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교사가 나왔습니다. 노인이 된 제자가 나왔습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제자들. 큰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금순 할머니와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이 구급차에 동승했어요. 민재와 지우, 금순 할머니도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은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딸에게, 막내 아들에게. 두 사람 모두 달려왔습니다. 세 남매가 응급실 앞에 모였습니다. 6개월 만에 어머니 일로 함께 모인 거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남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둘째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벽에 기댔습니다. 큰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할머니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세 자식이 병상 주변에 섰습니다.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째 딸도 다가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세 자식을 보셨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큰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식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심박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잠드신 거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금순 할머니와 민재,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금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큰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세 남매가 요양원 접수처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 할머니를 로비에 두고 사라지는 장면.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변명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자식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 자식이 병상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보셨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세 자식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둘째 딸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세 자식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창가로 가셨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큰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갔습니다.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큰아들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딸을 봤습니다. 둘째 딸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째 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둘째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봤습니다. 막내 아들은 벽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막내 아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세 자식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자신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세 자식에게 건넸어요. 큰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큰아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엄마를 힘들게 했을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너희가 언젠가 돈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사람은 약하다. 특히 돈 앞에서는.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부당한 일에 맞서 3년을 싸워 이겼다. 나를 병원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은 건 너희의 잘못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엄마를 알아가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엄마를 아프게 한 만큼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라. 그게 진짜 효도다. 너희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큰아들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화면을 보여줬어요. 세 자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액 3억 12만 7,450원. 막내 아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자식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울고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복도에서 금순 할머니와 민재,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세 자식은 놀랐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이었습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세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큰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세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어요. 제목 할머니의 집 프로젝트 세 자식이 화면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갔습니다.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흥분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나왔어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마케팅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큰아들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역할 분담이 이뤄졌습니다. 큰아들 경영 총괄, 둘째 딸 인테리어 및 공간 디자인, 막내 아들 마케팅 및 홍보, 금순 할머니 법률 자문, 민재 프로그램 기획, 지우 SNS 홍보 이주 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정 장소는 강남구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 상가 100평. 다 같이 방문했어요. 건물주가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협상했습니다. 건물주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건물주가 훑어봤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건물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째 딸이 인테리어 계획을 펼쳤습니다. 3D 도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건물주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건물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할머니가 보증금을 냈습니다. 세 자식이 월세를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둘째 딸이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밝게, 곳곳에 책장을 배치하고 컴퓨터 공간을 만들었어요. 작은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공연이나 강의를 위해서요. 큰아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SNS를 관리했습니다. 지우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일상,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팔로워 20만 명.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82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실버 복합문화공간 오픈 준비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큰아들이 달려갔습니다.
건물주가 미안해했습니다.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건물주가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덧붙였습니다. 큰아들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낙담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30분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큰 승용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내렸습니다. 큰아들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건물주가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회장이 이어갔습니다. 건물주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가 해결됐습니다. 회장이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후원금 1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오픈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현판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오픈식이 시작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제자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왔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본 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 세 자식, 금순 할머니, 민재, 지우가 함께 가위를 들었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10명이 방문했습니다.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요가 수업,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르신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청년들과 어르신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왔습니다. 할머니는 세 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픈 3개월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일 7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2호점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큰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둘째 딸도 급히 왔습니다. 막내 아들도 달려왔어요. 세 남매가 응급실 앞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세 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벽을 쳤습니다. 의사가 이어갔습니다. 큰아들이 즉시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수술 시작 오후 2시 시계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3시, 4시, 5시 세 남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봤어요. 금순 할머니가 왔습니다. 민재와 지우도 함께였어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6시, 7시, 8시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둘째 딸이 이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이 고백했습니다. 둘째 딸이 울먹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쾌유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수천 개 달렸습니다. 큰아들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세 남매가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사가 이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세 자식이 병상 주변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세 자식을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큰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자식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심장은 더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1호점은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했습니다. 2호점이 오픈했어요. 강북에 3호점 준비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할머니의 집 대표이사가 됐어요. 횡령 문제는 스스로 고백하고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강등됐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둘째 딸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집 인테리어 총괄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자신의 작은 사무실도 냈어요. 어머니처럼 당당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 실패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집에서 매주 목요일 강의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도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금순 할머니는 할머니의 집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노인 권리 보호 전문가가 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할머니의 집 프로그램 디렉터가 됐어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공식 홍보대사가 됐어요. SNS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할머니의 집 1호점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가족, 둘째 딸과 아이들, 막내 아들 가족, 금순 할머니, 민재, 지우, 그리고 할머니.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함께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포도주스였지만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둘째 딸이 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웃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통계를 보여줬어요. 할머니의 집 방문자 연간 3만 2천 명, SNS 도달 연간 500만 명, 언론 보도 87건. 할머니가 감동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특별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50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씩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이어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안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전국 30개 지점으로 확장됐습니다. 매년 3만 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TED 강연자가 됐습니다. 주제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영원하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갔습니다. 청중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연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큰아들이 속삭였습니다. 둘째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웃었습니다. 무대 위 할머니가 그들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이 암전됐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현재 전국 30개 지점으로 확장됐으며 매년 3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27년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